여러분,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정책을 평가하면요, 베네수엘라를 닮아간다, 이게 결론입니다. 무슨 말이냐? 베네수엘라는 좌파가 집권하면서 국가 중심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 좀 더 나아가면 공산주의 경제로까지 발전을 시켰다 이래야 되나요? 이론상은 발전을 시켰는데 실물은 완전히 폭삭망했죠. 그죠?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점점 해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요, 그렇게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국민들은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돈 달라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고,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 정부 재정은 점점 고갈되고 돈은 없는데 돈 달라고 손 내미는 국민은 많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점점 꼬꾸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4년이 저는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솔직히 평가를 합니다. 자, 먼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핵심이 뭐였습니까?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은요, 기다려라야, 기다려라. 경제 좋아질 거니까 기다려라. 이게 핵심이야겠습니다. 장화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 성장 효과 날 것 정부 믿고 연말까지 기다려라. 2018년 8월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완전히 망가졌죠. 2019년에는 소득주도 성장 효과 누릴 수 있을 거라 개뿔을 누릴 수 있습니까? 2019년에도 다 망가졌는데요. 게다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입니다. 소득주도의 성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2018년에 6월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니라는 걸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뜻은 소득주도 성장 폐기가 아니라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2018년 10월에 이야기했습니다. 웃기는 소리죠. 폐기하라고 저는 처음부터 목청을 높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다가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내년 경제 어렵겠지만 소득주도 성장 수정계획 전혀 없다. 2018년 11월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경제가 다 망가졌죠.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격차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전략입니다. 성공하는 게 혁신적 포용국가다. 이게 2019년 1월에 이야기했습니다.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라는 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가게에다가 소득을 올려주면 이들이 소비를 많이 할 거다. 그러면 공장이 잘 돌아가고, 공장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경제가 선순환으로 올라간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가계 소득을 어떻게 높여주느냐? 최저임금을 올리면 된다 이거예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폭등했죠. 폭등. 그러면서요, 우리 경제가 사실상은 망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닥경제부터 최저임금이 부담이 되니까 사람부터 잘랐거든요. 게다가 자영업자들은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비용 부담이 늘어나서 벌이가 팍 줄었습니다. 팍 줄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까지 덮치니까 인정사정 없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게는요, 일해서 번 돈, 근로소득도 0.5% 쪼그라들었고요. 사업소득은 5.1%나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전 소득은 25.1%나 늘어났습니다. 이게 정부가 준 돈입니다. 베네수엘라하고 닮았죠. 이전 소득이 25.1%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현금 살포하는 게 익숙해져서, 현금 받는 게 익숙해져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처럼 정부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 현금 중독으로 넘어가고 있다. 현금 중독으로.
그래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은 베네수엘라를 닮아간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사실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 실패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다 이렇게 호도했어요. 작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뿌리면서 경제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안 망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망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또 몰표를 받았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게는 소득이 줄어들고 사업소득도 줄어들고 이전소득 현금 살포에 대한 이것만 늘어났는데 그러면 국민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 전체가. 저는 이게 어쩌면요 우리 국민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 완전히 망가지고 베네수엘라를 닮아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뭐였습니까? 일자리 정책 아니었어요? 일자리 정부라고 자처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요. 청와대 집무실에다가 일자리 상황판을 마련해 두고 매일매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국민에게 보고한다고 했어요. 국민에게 보고한다고. 일자리 늘어났습니까? 개뿔을 늘어났습니다. 개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뿔이란 단어까지 쓰게 되네 오늘. 보세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하고 비교해보면 턱도 없이 줄어들었어요. 보세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일자리 26만 9천 개예요. 박근혜 정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일자리 하나는 제대로 만들어냈습니다. 168만 8천 명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할 때 68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죄송합니다. 168만이었습니다. 168만 8천 명. 168만 8천 명.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일자리가.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도요. 100만 개 가량 늘어났어요. 99만 1천 개가 늘어났어요. 그게 비하면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폭삭 망가진 거. 폭삭. 아니 민주주의가 성했다면서요. 민주주의가 성하고 시장경제가 더 잘 된다면서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발전했다면서요. 아니 비교해보면 발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국민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중에 핵심이 뭔가 하면요. 내가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일자리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폭삭 망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돈 주기만 기다린다. 이게 베네수엘라라는 겁니다. 이게 베네수엘라. 부동산이요? 이거는요.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최악. 이거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겁니다. 2019년 11월에 국민과 대화 때 뭐라 그랬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다. 반드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20년 1월 신년사에서 집값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 이 말도 잘못된 거죠. 집값 되돌려 놓겠다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거든요. 집값 되돌려 놓겠다 이야기는요. 이거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집값이 올라갔거든요. 이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내려갔을 때 그때로 되돌려 놓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갔어요. 2020년 8월에는 청와대 수보회가 수석 보좌관회의입니다.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게 여러분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하기사 국민을 고발하는 대통령이니 이런 속이는 건 우습겠지요.
게다가 2021년 신년사에 겨우 이제 와서 올해 신년사입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당시에 4월에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와서 사과 한마디 한 거예요. 사과 한마디.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이 보세요. 대실패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박근혜 정부 초기 5억 3천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 4년차 때 6억 6천이었어요. 이때 올라간 가격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25평형 기준으로 말입니다. 이거 올라갔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되돌려 놓겠다. 쉽게 말하면 취임 초기처럼 박근혜 정부 취임 초기처럼 5억 3천으로 되돌려 놓겠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핵심. 그런데 진짜 웃기는 소리가 돼버렸어요. 웃기는 소리가. 5억 3천만 원짜리 집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 문재인 정부 4년 차에는 11억 9천까지 올라가서 11억 9천까지. 더블이 넘게 올라갔습니다. 더블이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래도 경제를 잘한 거라고요? 개뿔을 잘한 겁니까? 이건 잘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망친 거죠. 완전히 망친 거죠. 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폭망시켰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 게다가 입버릇처럼 부러지진 거 있잖아요. 입버릇처럼 부러지진 거. 서민의 정부. 야, 진짜 지겹도록 서민의 정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서민의 정부 볼까요? 빈부격차 보면 알아요. 솔직히 개판이에요, 개판. 보세요. 여러분, 2017년에 5분위 배율, 순자산 5분위 배율. 이게 배율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빈부격차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2017년 초기에 99.65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166.64예요. 166.64.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이게 1분위, 쉽게 말하면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0에서 20%에 해당되는 사람들, 여기하고 5분위 부자들 80%에서 100%에 해당되는 이 두 계층의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이렇게 배율이 말입니다. 5분위 배율이 이 정도 차이 난다는 것은 자산 양극화, 빈부격차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2017년에 평균 자산 보세요. 평균 자산. 이게 평균 순자산이 9억 4,670만 원이 11억 2,481만 원이 된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가 어떤 말로 경제를 선방했다고 이야기해도 이것은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하고요. 경제 현상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요. 국가 채무만 그득그득 늘어났습니다. 그득그득. 이거 젊은이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원래만 하더라도 국가 채무가 965조 9천억 원, 48.1% 올해까지만.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못 줄여요. 앞으로 못 줄여요. 왜 못 줄이냐고요? 법으로 다 해놨어요. 법으로. 이게 여러분 현금 살포하는 가지수가 2,000개래. 2,000개. 2,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2,000개 정도 되는 현금 살포 가지수를 줄이고 싶으면요.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데 당분간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공영 여당으로 갖고 있으니까 못 바꾸는 데다가 줬다 뺐잖아요. 그럼 표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때문에 개혁 못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여러분 이대로 계속하면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산업 경쟁력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친노동정책으로 해놔서 이게
앞으로 노동운동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난리를 한번 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많이 망가지고요. 그에 따르는 산업 경쟁력도 떨어져서 중국에 완전히 뒤처지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면 우린 베네수엘라 가는 거예요. 수출도 제대로 안 돼. 부채는 계속 늘어나. 그러면 정부는 계속 돈을 뿌릴 거고, 돈에 뿌리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돈 하나를 안고 가서 맥주 한 병 산다. 뭐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잘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베네수엘라로 가게 만들고 있다. 만들었다. 앞으로 더 심각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를 폭망시킨 정부다.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